잠자는 자세로 성격 테스트를 할 만큼 사람들은 수면 자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주로 잠이 드시나요? 오늘 제가 성격 테스트를 하기 위해 영상을 올리는 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LA 김미선입니다. 이 시간에는 건강한 수면 자세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대한수면학회에서 권고하는 적정 수면 시간은 보통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보는데요. 이렇게 많은 시간 한 자세로만 잘 수 있을까요? 물론 없지요. 똑바로 누워서 자다가 때로는 옆으로 누워서 자다가 팔을 올리기도 하고 한 팔을 올리기도 하고 우리는 자세를 바꿔가면서 자지만 이 자세 저 자세마다 건강에 도움을 주는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건강을 해하는 자세도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서 취한 자세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초기의 자세는 잠들기 전 초기의 자세는 건강한 수면 자세로 잠이 든다면 보다 유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만의 습관적 수면 자세가 있을 겁니다. 이런 자세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알아보고요. 두 번째,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강한 수면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많은 정보 자료를 보면 왼쪽으로 누워 자라는 정보가 많이 있는데요. 당신이 만삭의 임산부가 아니라면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조대가 환자를 왼쪽으로 눕혀서 이송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만삭의 임산부와 독극물을 섭취한 환자를 이송할 때입니다. 먼저 임산부부터 설명드리자면 여기 한 해부학 그림이 있습니다. 빨간 핏줄이 심장에서 나오는 동맥이고요. 파란 핏줄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입니다. 파란색 정맥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리 쪽에서 오는 하지 정맥은 골반과 허리 경계에서 모이는데 왼쪽 다리에서 온 정맥과 오른쪽 다리에서 온 정맥이 가운데서 모이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모여서 심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바로 하대정맥입니다. 그런데 임산부가 똑바로 누우면 왼쪽의 그림처럼 뱃속에 있는 태아가 대정맥을 눌러 피가 잘 통하지 않으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왼쪽으로 눕게 하는 겁니다. 이송을 할 때는 태아 아래쪽에 쿠션을 대서 30도 정도의 각을 만들어서 비스듬히 왼쪽 옆으로 자세를 유지한 후에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태아도 산모도 그나마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독버섯이나 독약 같은 독극물을 섭취한 환자입니다. 우리의 소화기관인 위는 J자 모양의 주머니입니다. 위에서는 소화액이 나와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고루 잘 섞인 음식물은 소장의 첫 단계인 십이지장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소화되고 소장 전반에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극물을 섭취한 환자는 독극물이 소장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즉 위에 가둬두도록 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눕힙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독극물을 중화시키거나 위 세척 과정을 통한 치료 시간을 벌기 위해서지요. 만일 여러분이 임산부도 또 독극물을 섭취한 환자도 아니라면 장시간 왼쪽으로 눕는 것은 소화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또한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옆으로 누우면 한쪽 팔과 다리는 밑에 깔리게 되니 순환에 문제가 생기겠지요? 또 척추가 아래로 휘게 되므로 척추 측만이나 디스크 환자는 더 악화되겠지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얼굴도 주름이나 피부 처짐, 가슴 처짐이 생기겠지요. 다 한쪽 방향으로 늘어지고 눌리고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흡근도 가슴도 눌려서 숨쉬기도 답답해집니다. 그러니 계속 똑바로 눕는 게 힘들어 잠깐씩 몸을 풀기 위해 옆으로 누워주는 것은 괜찮지만 장시간 눕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옆으로 누워 자고 싶다면 또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심해서 옆으로 자야 한다면 베개를 어깨가 눌리지 않도록 좀 높게 베고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어떨까요? 폐활량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호흡이라는 건 호흡기관에서 하는 거지만 이 호흡이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박자를 맞추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흉곽과 흉곽 주변의 근육, 즉 호흡근입니다. 호흡근이 편안해야 숨쉬기가 원활한데 엎드려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엎드리면 고개를 돌려 옆을 봐야 하는데 자면서 고개를 향주자듯 돌려놓고 자니 얼마나 목과 어깨, 가슴 등 모두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뿐만 아니라 얼굴 노화가 촉진되어 피부 처짐, 주름 등이 생깁니다. 정말 최악의 수면 자세이지요. 똑바로 눕는 자세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제일 안정된 자세입니다. 그러나 양팔을 위로 올린다거나 한쪽 팔을 얼굴 위에 두고 자는 자세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 양팔을 올린 자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호흡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양팔을 올려주면 호흡근이 스트레칭 되면서 호흡의 질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1분 정도 하고 팔을 내려야지 계속한다면 그대로 호흡근이 이완되어 오히려 약해집니다. 우리가 평상시 스트레칭 운동을 할 때 동작당 30초 이상을 넘기지 않고 전신 스트레칭도 30분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것은 지나친 스트레칭은 오히려 수축을 방해해 근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을 올리고 30분? 1시간을 잔다고 말입니다. 아찔하지요? 또 양팔을 올리고 자면 어디가 수축되나요? 바로 어깨입니다. 안 그래도 어깨가 늘 아프고 딱딱하게 굳었는데 잘 때도 딱딱하게 만들고 자니 피로가 풀리겠어요? 다음은 한 팔을 얼굴 위에 올리고 자기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양팔을 올리고 자기를 반쪽만 하는 건데요.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팔을 어떻게 하고 자는 게 좋을까요? 편안하게 내린 상태에서 자는 게 좋습니다. 요가에서는 일명 송장 자세, 시체 자세라고 하는데요. 가장 내추럴한 자세로 누워서 명상하는 대표적인 자세입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자세가 바로 이 자세입니다. 편안하게 똑바로 누운 이 자세는 수면 자세에서 군인형 자세라고도 하는데요. 이 자세는 동안은 만들지 못하여도 노화는 피할 수 있으며 운동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여도 자면서 몸을 망치지는 않습니다. 모든 장기가 편안하고 얼굴, 몸, 팔, 다리 모두 안정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주무실 때 바닥이 푹신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의 침대 매트리스이거나 도톰한 요를 깔고 주무신다면 엉덩이의 무게가 밑으로 내려가 허리에 크게 부담이 없지만 만일 단단한 바닥에 가깝다면 허리가 약간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래 허리에 통증이 있는 환자라면 똑바로 누운 자세도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릎 아래에 쿠션을 넣고 누워보세요. 허리가 편안해집니다. 베개는 좋은 기능성 베개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베개라 할지라도 자신의 체형과 목의 상태, 두개골 구조 등에 맞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러니 꼭 베개를 베어보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구매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맞는 베개가 최고로 좋은 베개이지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잠자는 시간은 아주 깁니다. 모든 수면 시간 동안 똑바로 누운 자세로 잘 수는 없을지 몰라도 처음 수면에 들 때 이런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많은 시간 동안 무의식 속에서도 똑바로 자려고 한답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수면 자세로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엘리 김미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